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어제 봉하마을에는 늦은 밤까지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당정청 핵심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서거 10주기는 애도와 추모를 넘어 미래로 가는 첫 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어떻게 계승될지 주목됩니다. 여수산업단지의 배출가스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광양만권의 오염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직접 대기오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남도의회 5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어제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서창우 기자입니다. 추도식이 끝나고 어둑해진 김해 봉하마을. 아이 손을 잡고 하얀 국화를 바치는 가족부터 노 전 대통령에게 큰절을 올리는 추모객까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퇴근 후에도 추모객들은 묘역을 찾았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냥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라서 존경하고 항상 그리워서 가족들과 한 번 더 오게 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은 낮에 모두 끝났지만 추모와 헌화의 발길은 이처럼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10주기 추도식이 열린 어제 노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은 노란 물결로 넘실댔습니다. 추모객들은 30도를 웃도는 열기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영등포역에서 출발했는데요. 뜻 맞는 지인들하고 같은 또 사람들하고 같이 열차 타고 아주 편하게 지금 도착했습니다.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추모객들이 모였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도 자리를 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했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직접 그린 고인의 초상화를 권양숙 여사에게 전하며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기렸습니다.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kind and sympathetic man. 이번 추도식 주제를 새로운 노무현으로 정한 노무현재단은 이제 애도와 추모를 벗어나 노무현 정신을 새롭게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귀향부터 서거까지 454일간의 봉하마을 이야기를 이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온 퇴임 대통령을 환영하는 잔치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청와대 입성보다 귀향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퇴임 대통령을 만나러 온 사람들로 봉하마을은 관광 명소로 변했고 대통령과의 만남은 시간을 정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 마을 앞 파포천을 직접 청소하고 봉화들녘엔 오리쌀을 재배하고 추수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원래 큰 피해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소탈한 농민, 환경운동가는 귀향한 전직 대통령의 꿈이었고 하나 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친형의 검찰 수사에 이어 자신마저 검찰에 출석하는 비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검찰 수사 이후 봉하마을엔 침묵의 겨울이 이어졌고 봄이 왔지만 그의 모습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유난히 청명한 5월 23일 아침, 짧은 유서를 남긴 채 부엉이 바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귀향에서 서거까지 454일은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소통하기 좋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엔 유독 젊은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노무현과 함께한 사람들을 이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생 동지였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시작한 두 사람의 인연은 청와대와 봉화마을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마지막 비서관.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이 겹쳐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 조금 늦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 봉화마을에서 10년 동안 농부로 지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뜻인 친환경 생태농업에 헌신했던 농부는 김해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자각을 하고 또 연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대통령의 꿈이 그렇게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유시민, 이해찬 등 친노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광재로 불린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고 좌희정으로 불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는 애도와 추모를 넘어 미래로 가는 첫 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이 어떻게 계승될지 주목됩니다. 정연민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며 부산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대통령으로서의 지지율도 높지 않았지만 오히려 바보 노무현이란 애정 섞인 별명을 얻게 됩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정치 혐오를 상쇄시킨 겁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귀양 뒤 소탈한 시민으로 돌아가 권위를 내려놓고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하며 오랫동안 애도와 추모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거 10년, 이젠 슬픔을 걷어내고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새롭게 이어가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년 뒤 서울과 봉화마을에 기념관이 개관하는 것도 노 전 대통령이 희망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이어가려는 의지입니다. 대통령님의 마지막 당부처럼 슬픔과 미안함, 원망은 그만 내려놓고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실현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영육의 63년 삶을 마무리한 인간 노무현. 그의 육신은 땅속 깊이 묻혔지만 그의 삶과 철학은 이른바 포스트 노무현으로 분류되는 승계자들을 배출하면서 정치적 자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어제 경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진주를 포함한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25도까지 올라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파란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여 마스크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이 13도, 함안 13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밀양 33도, 양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1도, 산청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2도, 합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수산업단지의 배출가스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광양만권의 오염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해와 하동 같은 광양만권 주민들이 정부와 업체의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직접 대기오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의 한 마을회관에 대기오염 간이 측정기가 설치됐습니다. 중금속 농도와 성분, 먼지에 포함된 물질들을 조사합니다. 최근 여수 산단의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사건과 광양제철의 고로가스 임의 방출 등으로 정부와 업체의 발표 자료를 못 믿겠다며 주민들이 직접 대기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기업 측에서 주장한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정부가 그 조사한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남해군 서면에서 광양제철까지의 거리는 5km, 또 다른 오염원인 여수 산단과 하동화력과의 거리도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과 광양만 대기오염 개선 시민공동대응은 하동과 남해, 광양, 순천, 여수 등 5개 시군 8개 지점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27일까지 광산란법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와 정부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상시 공개와 감축, 총량제 규제 등 대기오염 관리 개선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들을 좀 강화하고 또 이러한 법들을 어겼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규제들을 좀 강화시켜야지만 가능하죠. 광양만권에는 포스코 광양제철과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여수산단 등 대규모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비판하던 주민들이 환경을 직접 감시하고 대기오염 실태를 측정 발표하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스포츠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NC 다이노스의 새로운 주장 박민우 선수를 만나보시죠. 박성은 리포터입니다. 박민우 선수가 참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센스가 참 좋다. 타격을 한다든지 주루 플레이를 할 때 그런 평을 듣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기분 좋죠. 아무래도 센스적인 부분은 그 부분은 굉장히 타고나야지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타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그리고 저 역시 주루에서 이렇게 좀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런 플레이들을 하고 성공을 했을 때 오는 그런 쾌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굉장히 짜릿함이 좋아서 그런 플레이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민우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 관심들을 많이 받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잘생긴 외모?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제가 뭐 조용하고 이렇게 좀 무뚝뚝한 그런 성격이었으면은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라운드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귀여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거지, 사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실제 성격은 좀 그런 성격과 정반대되는 성격이거든요, 진짜. NC 다이노스는 어떤 팀인가요? NC 다이노스는 창단했을 때부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내 팀이었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배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지고 있어도 끝까지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투지 있게 패기 있게 그런 플레이를 하자라고 팀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그런 플레이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런 플레이를 잘 못 보여드려서 팀 성적도 좋지 않았고 팬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런 플레이, 다시 NC다운 야구를 보여드리고자 선수들끼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개인적인 시즌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개인적인 목표는 그냥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치르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인해서 그 목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표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그냥 올 시즌 저희 팀 부상 선수도 많고 해서 또 이런 주장이라는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오로지 팀을 위해서, 팀 성적을 위해서 또 이렇게 멋있는 새 야구장에서 새 시즌을 치르는 만큼 작년에 팬분들과 같이 가을 야구를 못했던 거를 올해 그 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멋있는 야구장에서 많은 팬분들과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자 팀의 목표인 것 같아요. 진주 논계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23회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오늘 오전 김해 수릉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벼 직파 재배 현장 연시회가 오늘 오전 산청군 신등면 평지리에서 열립니다. 2019년 고성 아이언맨 대회 개회식이 오늘 오후 고성 당항포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제18회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가 오늘 오전 거창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25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147제곱미터와 트랙터, 경운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장은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수기기간을 더 갖겠다고 한 만큼 무리한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찬성 측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서명엔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경남에서는 선수단 1,104명이 참가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단장으로 임원진 317명과 초중등 선수 787명으로 구성된 경남 선수단은 모두 34개 종목에 출전합니다.